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의 공포 이야기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산속 외딴 마을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몇 해 전 어느 가을 저녁, 나는 도시 생활에 지쳐 조용한 시골 마을로의 여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청목리라는 지도를 펼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은 아름다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공기는 신선했으며 사람들은 친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마을의 작은 한옥의 숙소를 정하고 난 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달빛이 영청 밝고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오는 가운데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폐가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집 앞에 다다르자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책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집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 속 사람들은 하나같이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섬뜩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서 있는 소녀의 눈이 어딘가 슬프고 사연 있어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며 문이 쾅 닫혔습니다. 놀란 나는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의 꿈에 그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절박한 눈빛으로 뭔가 전하려고 했습니다. 깨어난 후에도 그 소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폐가와 사진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하시길 그 집은 오래전에 화재로 가족이 모두 사망하고 그 이후로 폐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생존한 소녀는 실종되었고 누구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누군가가 마을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는 더욱 소녀의 비밀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속은 어두웠고 이상한 소리들이 귓가에 아른거렸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나는 큰 나무 아래에 묻혀있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소녀의 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일기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마을에 숨겨진 비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꾸었고 이번에는 소녀가 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일기를 찾아줘서 고맙다며 이제는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꿈에서 깬 나는 그저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차가운 공포가 엄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마을을 떠나기 전날 나는 다시 그 폐가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은 평온한 미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미스터리가 풀린 덕분에 이제는 편히 쉬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후로 나는 다시 그 마을을 찾지 않았지만 그 소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으며 가끔씩 서늘한 바람이 불 때마다 소녀의 고요한 미소가 떠오르곤 합니다. 이 이야기가 현실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 미스터리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넘쳐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의 가슴으로 싹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때때로 현실과 환상을 절묘하게 엮으며 독자들을 끝없는 상상의 나락으로 빠뜨립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지하철역 근처에 작은 고시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시원은 오래된 건물 의 상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 건물들과 달리 유독 침침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이었는데 그들 사이에서는 그 고시원이 조금 기괴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에는 20개 정도의 방이 있었고 그중 하나는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그 방의 주인은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그 방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고시원 방에 살던 한 사람이 자취를 감추자 방에 새로운 주인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주인은 유진이라는 이름의 조용하고 내성적인 대학생이었습니다. 유진은 이사를 온 첫날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방 위쪽에 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각 층마다 작은 공용 주방이 있었는데 밤 늦은 시각에 주방으로 나가게 되면 항상 자기 외에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유진은 그 잠긴 방에 대한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이상한 감각 속에서 호기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청소를 하던 관리인에게 그 잠긴 방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관리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그 방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예전 입주자가 거기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을 겪었다고 해요. 라고 대답하며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진의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원 책방에서 우연히 그 고시원에 대한 오래된 기사 스크랩을 발견했습니다. 기사에는 몇 년 전 그 고시원에서 한 학생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 학생은 바로 그 잠긴 방이 이전 거주자였다고 합니다. 기사는 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증언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 잠긴 방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방에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유진은 공포에 질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복도를 걸어 잠긴 방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복도는 마치 그녀를 삼켜 버릴 듯 웅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그녀는 문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문은 차가운 금속처럼 차가웠고 동시에 거부감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손끝은 문을 두드리고 싶다는 충동이 느껴졌습니다. 2번, 3번 그녀가 두 번째 노크를 마치자 갑자기 문이 삐걱거리며 조금 열렸습니다. 방 안은 기이하게도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방들에 비해 유난히도 어두웠고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키는 알 수 없는 기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켠에서 희미한 빛 아래 어쩐지 시간과 장소에서 동떨어져 보이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낡아빠진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고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유진은 상자와 일기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일기장을 들추자 예전 거주자가 남긴 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 이 방을 떠나야만 해. 유진은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기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망쳐.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것이 소용돌이치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방을 빠져나와 복도로 내달렸습니다. 그녀가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 방의 문은 스스로 쾅 하고 닫혀버렸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복도에 멈춰선 유진은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로도 고시원에선 그 방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입주자들도 들어왔지만 그 방만큼은 언제나 닫혀 있었고 아무도 그 방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유진 이후로도 그 방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 으스스한 기운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방의 문 너머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우리는 도심을 떠나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심했고 가지 않은 적막한 산속을 찾아가 텐트를 설치했다. 저녁 시간이 되어 가벼운 바비큐 파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해가 무연무엽 저물고 어둠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했다. 숲속의 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두웠고 주변은 오로지 우리의 랜턴 불빛에만 의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던 중 희미하게 울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니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마치 사람이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렸고 모두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야 우리는 긴장하기 시작했다. 호기심이 많았던 친구 중 하나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랜턴을 들고 가보기로 했고 몇몇 친구들이 그를 따라갔다. 나와 몇 친구들은 캠프파이어 옆에 남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고 있었다. 몇 분 후 그들은 소리가 들리던 곳으로 향했고 우리는 미약하게나마 그들의 목소리가 사라져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캠프파이어 옆에 남은 우리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던 그때 우리가 있던 캠프파이어 주변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르게 아주 갑작스럽고 날카롭게 마치 나무 가지가 꺾이는 소리와 함께 뭐가 뛰어다니는 듯한 소리였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걸 느꼈다는 건 분명했다. 잠시 후 친구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의 얼굴은 잔뜩 겁에 질린 상태였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그들은 소리가 난 곳 근처에서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다고 했다. 폐가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끔찍한 냄새가 났다고 했다. 아무도 안에 들어갈 용기를 내지는 못했다며 빨리 돌아왔다고 했다. 그들은 안도가 섞인 목소리로 우리가 있던 쪽에도 이상한 소리가 났다는 얘기를 듣자 다시 한번 긴장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대로 밤을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아침이 되면 바로 짐을 싸서 떠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진짜 공포가 시작되었다. 캠핑 장비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랜턴 불빛이 꺼지기 시작하며 우리 주위는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다. 손전등 몇 개가 괜찮긴 했지만 그 빛만으로는 주변을 충분히 밝힐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소리가 바짝 다가와 우리 귀에 들려왔다. 이번에는 아주 분명하고 가까운 거리에서였다. 우리는 급히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추어 보았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무엇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움켜잡으며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고민했다. 몇 번이나 둘러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우리는 조심스레 그 자리를 벗어나기로 했다. 우리가 내려가는 도중 갑자기 뒤편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와 동시에 숲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아닌 무언가가 우리를 쫓는 것만 같았다. 그저 무작정 달리다 보니 어느새 우리가 탄 차가 주차된 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 차량에 올라 문을 잠그자마자 우리 모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길로 우리는 산길을 빠져나왔고 도심으로 돌아오자마자 좀 전에 있었던 일들이 마치 꿈만 같았다.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다시는 그 산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때때로 친구들과 모여 그날 밤 이야기를 나누곤 하지만 그저 겪었던 일 중 가장 소름 끼쳤던 경험으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문득 내 머릿속에 맴돌던 생각은 그 숲속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그 무엇에 대한 것이었다.